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자, 봅시다. 수용성 규제 보류의 세입자들 분통. 이럴 줄 알았다. 자, 여기서 수용성이 뭐예요? 이렇게 따옴표를 했죠.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했다는 거는 이제 그 용어를 좀 만들었다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원, 용인, 그리고 성남, 이걸 이제 규제를 보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들이 뿔났다. 지금 그건데, 일단은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되죠. 왜 지금 수용성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세입자들이 이제 불안해 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한번 기사를 읽어 볼게요. 최근 집값이 급등해서 부동산 규제 여건이 충족된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이죠, 수용성. 수용성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 이건 또 뭐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 집값이 오르면서 불안한 세입자들은 집주인만 표가 있는 게 아니다. 업자들, 여기서 이제 업자들은 좀 표현에 의하면 이제 투기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업자들은 다 먹고 떠났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자, 반면 그동안 올랐던 광주나 대전은 내버려 두더니 왜 우리만 규제하려고 하느냐? 수용성이죠. 수용성 잡아봤자 다른 곳들이 오를 텐데 의미 없다 등의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상반된 의견이죠. 상반된 의견. 그러니까 이제 수용성 무 관련자들 왜 규제 안 하냐? 수용성 관련자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겠죠. 왜 우리만 잡냐? 대전, 광주는 놔두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전, 광주는 지방이니까 서울 수도권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일단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자, 정부와 청와대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 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정부와 청와대가. 그래서 지난 13일에도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등 추가 규제를 꾸준히 논의했죠. 국토교통부 또한 추가 선정하겠다는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그래서 이 기사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규제 지역 지정 관련해서 정부와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게 했죠. 규제하자.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현재 여당이죠. 현재 여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4.15 총선을 앞두고, 자, 이 말 들으면 누구 생각나셔야 돼요. 자,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이 흔들리는 것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지역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못 내림. 결론 못 내림. 이렇게 해야겠다. 결론 못 내림. 자, 이렇게 됐는데 어렵죠. 제가 그냥 무작정 비판만 하고 싶진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이게 말이 4년이지 어떤 경우에는 4개월을 아니면 4주도 기다리기 힘든데 4년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자, 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보다는 투기 세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된 거죠. 당연히 이제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오셨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결론은 뭐다? 결론 못 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풍선 효과를 하고 있는 건데, 야, 이거 안타까워요. 이거는 누구라도 좀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 풍선 효과. 이거는 이제 누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그 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당정청이 지금 결론 자체를 못 내리고 있다. 그래서 실제 연말부터는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주거지인 수원, 용인, 성남시에서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 이게 이제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 그래서 이제 집값이 거침없이 오르기 시작을 해서 분양권과 특히 새 집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여기 언급한 지역들은 다 이게 좀 옛날 집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파격적인 게 교통망.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집값이, 자, 오르는, 자, 집값 오르는 집의 특징. 자, 신축. 그리고 교통망. 자, 신축은 워낙 없어서, 새거가 없어서요. 새거가 없었어. 그 교통망은 일자리. 특히 이제 강남이죠. 그래서 이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역세권 근처라면은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신축, 새거라는 그 메리트까지 이제 더해져 버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집을 이제 구할 때 이런 신축, 교통망 이것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원시 권성구는 한 주 만에 2.54%. 엄청난 거예요. 한 주에 2.54%면은 엄청난 거다. 그리고 영통구와 팔달구도 2.24, 2.15 정도씩 올랐다. 보통 0.3, 0.5가 올라도 많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몇 배예요, 도대체? 그쵸? 용인은 수지구에서, 그리고 성남은 수정구인데, 사실 이렇게 구별로 보는 건 좀 약간 약해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된다. 수지도 작년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면 제가 실거주해서 뭐 특정 지역을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살아보니 이게 좀 그 싸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거였고,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구도심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고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리고 옆에 판교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흐름이 쭉 계속 흘러서 이제 밑에 광교를 지나서 수원 구도심으로 이제 갈 거라고 충분히 다들 예상을 했어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 기흥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 성남 분당구는 그 중에서도 투기 과열 지구인 상태죠. 네, 어서 오세요, 러브미님. 몇 명 안 돼요. 그냥 반가워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 60%로 제한되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도 50%까지만 허용이 된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권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르는 집값의 그 특징, 요게 하나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질 거냐, 이런 거죠. 아유, 괜찮아요. 그 타토 페이스님 괜찮아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딱 잘 오셨어요.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르는 집값의 특징이 뭐냐, 특히 이제 그 수용성, 이걸 넣어야지. 수용성, 신축 워낙 없었고, 교통망, 일자리.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면 더 좋다. 이렇게 된 거죠. 비단 꼭 수용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럼 과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이제 세금 관련된 거죠. 세법 관련된 거. 그래서 요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법 등 몇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대출, LTV죠. LTV가 60%로 하락을 해요. 보통은 70% 정도인데 60%로 하락을 하고, 여기에 DTI죠. 총 부채 상환 비율, 얘도 이제 50%로 하락.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대출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70%가 됐었는데 얘가 이제 60%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더 이제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대출이 이제 60이 아니라 50 아니면 막 4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권 등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자, 요거 봅시다. 자,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돼요. 2년 거주가 들어가는데,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취득일 기준, 취득일 기준. 그러니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내가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 요건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내가 취득하면 거주 요건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거주 요건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뭘 위한 거다?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중과가 들어가면 장특공, 못 받고, 그리고 기본세율 10% 또는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자, 근데 얘는 양도일 기준이에요. 양도일 기준. 네, 기습 라방 맞아요. 스팽 월드님인가? 죄송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좀 더 천천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알림 설정 아프리카 TV에서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있었으니까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의 핵심은 오르는 집값의 특징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대출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청약도 규제가 들어가죠. 근데 제가 청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규제가 들어간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는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취득일 기준, 취득일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내가 이미 샀다면, 아니면 계약서를 썼다면 얘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무서운 게 이 양도세 중과예요. 양도세 중과는 양도일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아무리 옛날에 샀더라도, 뭐 수원이나 용인에서 내가 10년, 20년 아무리 오랫동안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얘가 묶여버리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조정대상 지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장특공 이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징벌적 성격의 그런 거고, 실거주자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본세율이 10%, 20%포인트가 가산이 돼서, 물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괜찮겠지만 1주택자인 분들은 2주택, 3주택, 다주택자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고, 1주택자인 경우는 그래도 뭐 중과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장특공을 못 받으니까 비과세가 아니라면은 장특공을 못 받아버리니까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양도일 기준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당장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가 다음 주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지정이 돼버렸다. 그럼 양도세 중과 바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관계자가 이제 규제 검토를 하는 건 맞는데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리미리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역을 결정할 건데, 뭐 누구나 예상하는 그런 쪽이 지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죠. 특히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세입자분들.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특히 집주인이 바뀌고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값을 올릴까 불안하다. 수용성 규제설이 부각되면서 투기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 남양주에 살고 있다는 A씨는 이제는 남양주나 동부 쪽으로 투기 세력들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수도권 집값이 다 오르겠다. 안양시 만안구, 의왕, 군포 등 수원과 가까운 지역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이게 옆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거는 그 한경이고요. 또 다른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세요. 조선 비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나오죠 이거. 수용성 규제 확대한다는데 벌써 부풀기 시작한 오동평 붕산. 오동평이 어디 오동평이? 오동평은 오산, 동탄, 평택 여기에요. 그래서 벌써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측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정부의 이제 일관성 없는 규제를 이렇게 지적하기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규제가 이루어지더니 이제는 올랐는데도 규제를 안 하는 게 모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중 한 곳인 용인시 기흥구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당시 역세권의 새 아파트만 급등해서 했음에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용인에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쪽을 좀 잘 아니까 가보면요 용인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기흥 역세권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 나머지 집들은 별로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묶어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팔달구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이 한창 남았음에도 규제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규제 지역으로 되면은 대출이 어려워요. 대출이. 오히려 규제 당시 과열 양상을 보였던 화서역 파크 프로제는 장안구에서 규제를 피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특정 단지가 아예 나와버리네.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 아파트의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구로 묶다 보니까 이런 선의의 어떤 피해자가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규제에 대한 반발도 있다는 거죠. 2018-19년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집값 상승이 뚜렷하지만 규제가 없었다. 광주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지난해부터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대전도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막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까지 정부 이런 걸 보면요 그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역대 정권들을 하더라도 수도권 위주로 잡는다. 그래서 수도권 위주로 잡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규제가 많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는 한국경제 수용성 규제 보류의 세입자들 분통 이럴 줄 알았다 이 기사고요. 이것과 연관된 기사는 조선비지의 수용성 규제 확대하는데 벌써 부풀기 시작한 오동평 풍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도 들은 거예요. 이걸 이미 예측을 하고 저쪽 오동평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치고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 사람들이 가면 일단 1차적으로 올라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실거주가 좀 받쳐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대전도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진다는 게 그 투자 세력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쵸? 대전 같은 경우도 이미 미리미리 그 전에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안 내기 위해서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빨리 털고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작년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좀 뭐 전세 만기가 돌아왔거나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면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았거나 좀 더 길게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갖고 가셨었고요. 그렇죠. 실거주 기준 잡기가 쉽지 않아서 지방 투자가 무섭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방 투자는 좀
쉽게 말해서 치고 빠지기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치고 빠지기도 잘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약간의 좀 자금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금이. 왜 그러냐면, 자금이 그게 없으면, 이게 좀 내가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각오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오늘 기사에서 포인트는 요거였어요. 오르는 집값의 특징 이거 신축이고 특히 교통망, 제가 봤을 땐 더 중요한 게 요 교통망이에요. 그래서 얘가 1순위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축 요게 이제 2순위예요. 그래서 저는 입지를 조금 더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데 그 입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에 얼만큼 빨리 갈 거냐, 그거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두 번째 메인이 요거였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나가는 직방 TV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출, 청약 규제 당연히 들어가고 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된다. 그리고 얘는 취득일 기준이고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 양도일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지방 실거주 그 기준 잡기가 어렵다고 러브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수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좀 그 세력들이 왔을 때 금방 올랐다 금방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약간 인구가 받쳐주면 좀 그게 좀 어느 정도는 버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이 다 오르는 것 같아도 가는 놈만 갑니다. 이런 장에서도 철저히 소외된 곳은 꿈쩍도 안 해요. 맞아요. 저도 수도권 서울에 잘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휴 이 불쌍한 내 새끼 지금 막 밖에 지금 여기 창문 안 보이시죠? 밖에 지금 눈 오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눈 많이 왔잖아요. 눈 많이 왔는데 나 불쌍한 내 새끼 막 꽁꽁 얼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 인구수 뭐 정답은 없겠죠. 대략 30만은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30만은 되고 29만은 안 되나 그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막 너무 인구수 작은데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보시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는 거 지금 우는 거 지금.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지방도 광역시 급이면 어떠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기사 2개 링크 드립니다. 링크. 자, 오늘 나온 기사 첫 번째 기사는 수용성 규제 보류에 세입자들 분통 이럴 줄 알았다. 요거 제가 하나 드리고요. 여기다 드리겠다. 채팅방이라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참고하세요. 이거 수용성 규제 확대한다는데 벌써 부풀기 시작한 오동평. 야, 오동평이 어디냐? 오동평, 나 혹시 오동평 갖고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기다렸다 팔아봐요. 알았죠? 무조건 막 팔지 마요. 요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기사 2개 링크 드립니다. 교통망 호재라고 하더라도 너도나도 다 오르는데 경전천 라인은 초기에 들어가서 얼른 나와야 합니다. 스팽월드님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전철도요. 경전철이라고 그런 게 보다기보다는 그 경전철이 보면 말 그대로 이게 그 지하철 그냥 살짝 연결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전철이 일자리를 통과를 하거나 일자리를 가는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면 괜찮아요. 그래도 좀 영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교통을 보시면 안 되고 요 일자리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일자리가 어디가 맞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사대문, 그리고 구로, 가산, 마곡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 안 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좀 트램? 노 코멘트 할게요. 약하다고 봅니다. 좀 휴대폰 대화창에서는 링크를 눌러도 연결이 안 되고 복사하던데. 아,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기사 링크 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차피 이거 유튜브로 다음날 정도 되면 올라가니까요. 그 유튜브 본문에다가 제가 링크 드리겠습니다. 푸른하늘님 제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라방을 하고 좀 이렇게 경황 없이 약간 했는데,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지금은 러브미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약간 그 체계가 안 잡혔는데, 계속해서 좀 뭔가 일정이 되면은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쭉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오후 저녁 6시 또는 7시에 시작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급 라방 이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오붓한 8명 과외받는 느낌. 저도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누가 누군지도 좀 보고 질문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하고 중간에 기습으로 좀 해가지고 오붓하게 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담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오붓한 게 이제 다 과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들으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시겠죠. 질문지도 좋아요. 질문지도 준비하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제가 지금 이름이 다 안 보여서 다 한 명씩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 죄송하고요. 8만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초기 멤버 기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길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빙판길 조심하시고, 눈 너무 춥지 않게 하시고, 은동장님 4427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얼굴을 기억을 못하겠네. 나중에 저 만나면 꼭 말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자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오늘도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저도 그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내서 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르고 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